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 그것은 무엇인가? 그게 대승열반경에 서려 있다. 그게 대승의 관점에서 보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설한 경전 열반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12번째 마지막으로 해드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열반경이 어떻게 동아시아에 족적을 남겼는가? 열반종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오교구산 이야기에 보면 구산선모는 선종이니까 그렇고 오교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에 이제 보덕화성의 열반종 이야기가 비례방장 삼국유사 비례방장 쪽에 나오는 보덕화상 고구려 보덕화상의 열반종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열반종 그 다음에 자장의 계율종 자장의 남산율종 관련된 계율종 남산율종하고는 사실 약간 다른데 그냥 뭐 율종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원효의 법성종 의상의 화엄종 원효의 법성종은 저 정확하게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런 게 제대로 존재하고 있었는지요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법상종 원칙 계열의 법상종 그러니까 현장과 원칙 뭐 이쪽 계열의 법상종 뭐 이렇게 이걸 이제 오교라고 하는데 그래서 열반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조 시대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는데 더 센 게 왔지. 더 센 게 왔지. 그래서 먹혔죠. 먹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에너지로서 작동을 계속하고 있더라. 그래서 열반경과 관련돼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양무제의 단주육문이 동아시아 불교의 어떤 특징을 규정지었다. 술과 고기, 오신채를 먹지 않는 그런 특징을 규정지었다라고 할 수 있고 오늘 말씀드린 불성사상 부분은 나중에 열반종 계열이 중국의 열반종 계열은 천태종으로 먼저 흡수가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가장 크게 족적을 남기는 거는 선불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조계종이라고 말하는 남종선, 남종선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하는 이먹고라고 하는 거, 그게 불성, 본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열반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냐면 대승열반경 선불교를 통해서 영원한 별이 되다. 만약에 열반경이 없었다면 선불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열반경이 없었으면 천태종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예, 그거는 존재할 수 있어. 한데 열반경이 없었으면 과연 선불교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 선불교의 두 축은 반야공사상하고 열반경에서 말하는 불성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축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과연 돌아갈 수 있었을까? 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두 축 중에 더 큰 핵심은 불성입니다. 불성과 관련된 열반경 영향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남조 육조 시대가 끝나고 그걸 통일하는 게 수나라 수문제 양견 중국의 최고 성군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손절했던 그 굉장한 당태종도 그렇게 했었던 거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빼는 정도의 그거는 리더로서의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가진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들에게 살해당했고 그 수양제가 나타나죠. 2대 황제. 그래서 수나라 뭐 바로 끝나잖아요. 우리는 수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왜 고수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국사 시간에 고수전쟁, 고구려하고 수나라의 전쟁. 나중에 이제 뭐 백만대군, 수나라 백만대군, 30만 별동대, 뭐 물 막아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얘기 다 한 번씩 들어본 얘기예요. 다 들어본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고. 그래서 수나라의 진왕 양광이라는 사람. 이게 두 번째 황제인 수양제예요. 양제가 원래는 여기 보면 양주도독이에요. 양주도독. 양주가 어디냐면 지금 남경 쪽입니다. 그 근처에 도독을 하고 이제 황제 아들이니까 이제 다 후보들은 있었던 거예요. 상당히 이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이제 왕자 시절 때 양주 도독 시절일 때 제일 친했던 게 천태 지의죠. 지의.
천태시의. 그래서 서로 이제 좋게 잘 지냅니다. 얼마나 잘 지냈을까? 양광이 총지라는 법명을 천태지는 총지라는 법명을 양광에게 주고 그 다음에 양광이 지의에게 뭘 주냐면 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대사, 천태 지자대사라는 게 양광이 준 호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짝짝짝짝 해가지고 잘 됐고, 그래서 천태종이 엄청나게 커졌고, 나중에 이 사람이 뭐 황제가 되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는 15년을 갖고, 통일 이후에 15년을 갖고, 왕망의 신나라는 17년을 갖고, 17년을 갖고, 수나라 제법 오래 갔습니다. 38년. 근데 끝날 때까지가 38년이고, 혼란기를 잡으면 그닥 별로 그렇게 오래 간 게 아니죠. 막판 되면 이제 막 통제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나라가 당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양제의 두 가지, 수양제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입니다. 고구려 정벌, 또 하나는 대운하 건설. 대운하 건설. 당신이 양주도독으로 있을 때 바로 남경, 육조 시대의 6나라, 오동진, 송제양진의 6나라는 전부 남경을 수도로 지금 남경을 수도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경 쪽하고 북쪽, 결국은 수도를 대흥으로 옮겨요. 대흥이 지금 장안 쪽입니다. 장안 쪽입니다. 그쪽으로 수도를 옮겨가는데, 그쪽과 물류를 유통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게 대운하입니다. 그런데 장안까지는 못 뚫고 낙양까지 뚫어요. 그래서 낙양하고 저 강남을 연결시키는 이렇게 수로를, 엄청난 수로를 연결시키죠. 그게 강남 문화가 강북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강남은 물이 많기 때문에 강남 수양이라고, 물의 고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물산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기후때가 좋아서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쫙 밀어서 경제적인 걸로 강북 쪽은 정치 중심이고 강남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것들이 정치 쪽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남 쪽에 같이 있었던 그 양무제 때 그 번성했었던 그런 열반학 부분들은 천태종이 워낙 커지니까 천태종으로 그냥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그 자취들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흡수가 돼도 계속 남아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 선불교로, 이거 캐능 스님도 강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강남의 선불교로 다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당나라 입장에서는 강남 문화들이 이제 사부작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당나라가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이즈가 큰 나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당이 차지하는 위상이, 당은 거의 그냥 독주 체제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한번 떡상을 했다가 그 다음에 로마가 꼬꾸라지고 당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을 견제할 만한 다른 세력이 없었어요. 청나라는 조금 지나면 산업혁명입니다. 그거 산업혁명 시작된다. 그러면 이제 누가 올라오냐면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영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토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붙어 있으면 이게 독주 체제가 하기가 어려워. 근데 당은 그걸 했죠. 당을 했죠. 그래서 당나라가 상당히 대단한 나라인데, 거기에서 태평성대가 이제 국가가 돼요. 그게 당태종 이세민부터 시작을 해서 당현종, 양귀비 사건 터지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당나라가 최고 전성기를 찍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떡상하죠. 전 세계를 다 두드려 패고, 주변 국가를 다 두드려 패고 싹 땡겨서 들어가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돈만 갖고 사느냐, 물질만 갖고 사느냐, 행복해야지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 살 때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어떤 게 보람이냐, 어떤 게 행복이냐의 가치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대두가 되면 당연히
마음 수련을 해야죠. 그게 선입니다. 선. 그리고 그런 게 발전하는 거는 강남에서 오히려 발전을 해요. 강북보다. 강북은 정치적인 게 발전을 한 거고 강남은 원래부터 물산이 풍부하니까 왜 인도에서 명상이 대두가 되느냐 라고 할 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기후 환경론을 주장을 하거든요. 인도가 덥기 때문에 더우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임을 적게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적게 되고 그다음에 널브러져 있게 된다. 널브러져 있으면 저절로 관법이 된다. 퍼져가지고 자지 않습니까? 잠을 계속해서 자봐라. 그러면 깨있게 된다. 인간은 코알라가 아니다. 더 이상 잘 수 없는 상태에서 깨있게 되고 그다음에 깨있으면 뭐 생각을 하느냐? 더워서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그게 관법이다. 관법의 시작은 그렇게 된다. 라고 얘기하면 누군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왜 아프리카나 중동에서는 명상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명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후 환경적 요인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먹고 살기가 편해야 돼. 예. 인도는 부처님 당시 봐봐요. 탁발 걸식이라는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음식이 남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줄 정도로. 그래서 아프리카나 중동은 안 됐던 거고 인도는 됐던 거예요. 사실은. 아프리카도 뭐 먹고 살기가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들면 덥다고 퍼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할 건 해야죠. 먹고 살기가 충분하면 더우면 안 하면 되지. 뭔 소리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명상 문화라는 거는 사실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다. 근데 분명한 거는 선진국이 명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선진국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도 저성장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다니까. 진짜. 우리 선생님이 반 등수 올리는데 전체 등수 올리는데 밑에서 10명만 졸업했다니까. 50에서 60등만 졸업하니까 반 등수가 끌어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반이 그 학년 끝날 때까지 계속 1등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걔네는 조금만 때려도 점수가 쫙쫙 올라가요. 1등은 때려도 안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10등 안에 드는 애들은 지금하고 달라. 그 60명 중에 10등. 그 10등 안에 드는 애들은 때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게 쉽지 않아. 거기서 조금 더 올리는 게 쉽지 않아. 밑에는요. 하이패스입니다. 하이패스. 그 전날 한번 보고 왔느냐 안 보고 왔느냐로 이게 쭉쭉 올라가요. 물론 그게 그렇게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야. 그 밑에서 이렇게 그 아귀다툼 하는 데서 좀 더 올라가는 거지. 천상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기들끼리 다툼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서로 막 밟고 막 이러거든. 그거 재밌어. 저도 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잘합니다. 그 실태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보다 재밌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군부 독재.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좋든 싫든 가장 경제 성장이 잘 된 때가 군부 독재 시절이었다. 민주화되고 난 뒤부터 경제 성장 지표가 꼬꾸라지기 시작했다. 아니 그거는 그냥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부 독재는 타당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너무 밑에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집단 딱 체계 갖추고 그런 거는 민주화로는 잘 안 돼요. 조금 이렇게 떼찌떼찌 해주면 금방 중국도 금방 되잖아. 인도는 금방 안 됩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인도는 그게 쉽지 않아. 거기 민주국가라서.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급성장한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한동안 독재였죠. 싱가포르의 이광요, 그 다음에 대만의 그 장개석 쪽, 진짜예요.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군부는 아니었고 상당한 독재 체제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싹 풀어주는 쪽으로다가 바뀐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세상에 내가 살았을 때 나는 일본을 추월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내가 어렸을 때 일본은 싫은 나라였지만 넘사벽이었고, 그거를 우리가 전체 GDP나 이런 쪽에서 1인당 GDP에서 앞선다는 것 생각도 못했고, 그 다음에 시급에서도 앞서죠. 지금 시급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올라가기 쉽지 않죠. 그 상황에서 또 올라가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앞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딴 나라는 전부 앞쪽으로 가면 1%, 2%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했다던데 뭐 이런 얘기 뉴스에 나오잖아.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일본도 맨날 이러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잡은 거지. 일본이 계속 비슷한 템포로 갔으면 우리가 못 따라. 영원히 거북이와 아킬레우스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못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참.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더 이상 활로들이 적기 때문에 더 이상 눈높이는 어느 정도 이상 높아졌고,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내가 갈 수 있는 자리에서는 나를 안 불러. 나를 부르는 데는 내가 가기가 싫어.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더 많이 가지지 못하는 문제성이, 그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부모보다 자식이 가난한 세대라는 거죠. 뭐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겠고, 최근 들어서는, 최근 한 100년 정도에 들어서는 아마 첫 세대예요. 첫 세대.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을 때 자신의 내면을 어느 정도 이상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러면 소외되고 이제 뭐 마약을 할 수도 있고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자살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상황들이 내 뜻대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이걸 조절할 수 있느냐? 노력해서 되면 노력을 하면 되는데, 어떤 벽에 부딪히는 거냐면 노력을 해도 안 될 거라는 걸 지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손을 놓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명상이에요. 그게 명상들이 계속 지금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유죠. 제가 명상 또 전문가라니까. 나 전문가 아닌 게 없는데, 내가 명상 전문가. 명상에 그쪽은 내가 연원이 내 명상 때문에 이쪽 바닥으로 들어온 거라니까. 원래 시작부터가 이쪽이라니까. 그런데 당나라도 그랬다를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나라가 워낙 잘 나가니까 더 이상 올라갈 때는 없고, 그리고 저 시절에는 한 가지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죽음이 격리돼 있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 알아. 저분이 70에 돌아가셨어. 예를 들면 90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저거는 저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납득을 하니까 슬픔도 훨씬 적고, 그 다음에 대충 이 정도는 될 거야라고. 그러니까 돌연한 죽음만 아니면, 근데 그 돌발이 존재하긴 존재하지. 뭐 사고사라든지 이런 거. 그럴 때는 훨씬 슬픔이 크죠. 대비하지 않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고,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죽음들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막상 가보면 거기에서 시신을 볼 일이 있느냐? 없죠. 그거는 직접 당사자들 몇 분 외에는 시신을 보지 않죠. 예전에는 진짜 병풍 뒤에 관이 있었던 거고, 진짜 리얼하게 있었던 거예요. 시신을 보진 않지만 저기 있어. 우리 절하는 데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절은 하지만 시신은 냉동실에, 냉장고에 있죠. 냉장고에, 저 지하에 이렇게. 아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실이. 그래서 약간 달라요. 만약에 죽음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돌발로 많이 다가온다면 지금처럼 자식을 낳을 수는 없어요. 조선시대처럼 힘 닿는 데까지 낳아야 됩니다. 왜? 계속 삭제가 이루어지거든.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삭제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나라는 굉장히 잘 살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성숙한 나라지만, 지금 당나라 때 예술품들을 봐도 굉장히 괜찮아.
이거 지금 내놔도 뒤지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높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일신라 시대의 예술품이에요. 석굴암, 안 그러면 불국사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쉽지 않아. 그게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단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난숙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죽음의 돌발은 계속 존재하는 거야. 감기 걸렸다가도 죽고 뭐 하다가도 죽고 이렇게 그냥 왜 죽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빨간 약 이런 게 발견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모른다. 그 단순한 것들이 사람을 살렸어요. 단순한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죽음은 일반화돼 있고 나는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게 풍족하고 어느 정도는 갖춰진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수행에 대한 생각, 명상에 대한 생각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 그냥 사는데 바빠. 그 앞에 보는데.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내 뜻대로 하는 게 행복이에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으면 행복. 그런데 그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영역 진짜 강자가 돼서 영역을 넓혀버리면 돼. 그래서 내 말대로 하면 다 돼. 이러면 행복.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외부적으로 강력하게 나갈 게 아니고 내면을 조절해서 안으로 좀 달팽이 같은 행복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의 행복. 안으로 기 들어가면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명상이에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발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으로 수렴하는 것도 있어야죠. 왜? 언젠가는 확장이 불가능하거든. 인간은 두 가지 때문에 확장을 못해요. 하나는 어느 정도 이상 확장이 되면 능력의 한계치가 벌어져. 더 이상 내가 처리할 수가 없어. 일이 들어와도 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불가능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이에 의해서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요. 눈이 왜야 뭘 하지? 야 공부를 할래도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제가 그거 절실히 느끼잖아. 논문을 이렇게 읽는데 저는 논문 되게 글씨 작게 보거든요. 양쪽으로 맛보기로 출력해서 보거든요. 이렇게 맛쪽으로. 눈 굉장히 글씨 작은데 그게 보이냐고 물어봐 사람들이 자꾸. 안 보여 나도.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보여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뚜렷하게 다 안 봐도 대충만 봐도 내용이 다 보여. 구체적으로 다 볼 필요가 없어. 마치 천수영 같은 거 외운 거를 중간에 한 번만 책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아. 다 모든 글자를 다 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대충 보고 있으면 어리해도 다 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축소 상태가 벌어져요. 더 이상 잘 돼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나온 틀로서의 한계. 그건 젊은 사람도 있는 거고 나이 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뭐 그렇겠지. 뭐 우사인 볼트도 8초대를 뛸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한계치가 있는 거고.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축소되겠지. 지금은 10초대도 못 뛸 걸. 지금은 10초대도 못 뛸 거예요. 여러분 배드민턴 몇 초대 뛰어? 갑자기 궁금한데? 여러분 한 30초 뛰는 거 아니야? 30초? 아니야. 웃을 일 아니야. 진짜 해보면 쉽지 않아. 해보면 쉽지 않아. 내가 그걸 적실하게 느끼거든. 제가 그 기차 타고 다니면서 제 특징이 시간을 딸랑딸랑하게 하는 그 쪼는 맛이 있거든. 그거를 기차가 진짜 없어서 딸랑딸랑 할 때도 있지만
기차 다음 기차 30분만 기다리면 있어도 우리는 앞에 걸 끊고 뜁니다. 뜁니다. 이게 굉장히 쫄깃쫄깃하거든. 이게 인생 사는 맛이거든. 근데 그걸 뛰어보면 전에는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3분 만에 왔어. 야, 3분 쉽지 않다. 우리는 그게 있어. 그게 있어. 슬픈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쪽으로 치달으면서 노력해서 더 그걸 유지하려고 할 거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노안이 노력으로 치유될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는 태도를 바꿔야죠. 글씨를 키우든지 안 그러면 볼 일이 없게 하든지 볼 일이 없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세상이 깨끗해져. 세상이 깨끗해져. 주름살이 안 보인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풍부한 문화와 덧불어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남종선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해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능 스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능 스님이 주목했던 건 뭐냐면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편한 수행론입니다. 이게 도노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간편.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해능의 도노라고 하는 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동설을 믿다가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은 태어나면 다 천동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천동설적이거든. 그런데 지동설은 학습에 의해서 자각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우주인도 아니고 나가서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 지구와 태양의 관계를 저 멀리서 보면 한눈에 끝나겠지. 우주선 타고 나가가지고 태양과 지구를 동시에 볼 수 있는데 경기 끝이야. 하지만 거기까지 나간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지. 앞으로는 뭐 있을란가 뭐 모르겠지만 앞으로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통해서 관점이 전환되는 거예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원래 이거였다가 이걸로 바뀌느냐? 그게 아니야. 원래 이거였다가 이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각성하는 거예요. 각성. 그게 도노입니다. 도노. 그래서 해능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 마음만 있으면 붓다가 지금 당장 될 수 있다. 그게 도노설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저 천동설 지동설에서의 핵심은 지구는 이따시만 태양이 이따시만 하고 지구는 요따시만 해서 이렇게 지구가 도는 거죠. 요 구조에 해당하는 거를 착각을 일으키는 거냐 자각하는 거냐의 문제거든. 착각은 천동설이고 자각이 지동설이에요. 맞잖아. 그리고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거는 불가역성이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실천이 중요한 거고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완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 그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그게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언제나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그러니까는 물이 차고 뜨거운지는 마셔봐야 한다. 경험한 것만 믿을 수 있는 거지 경험하지 않고 추론한 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게 약간 무식한 사람들이 쓰는 전가의 보도 같은 겁니다. 근데 인간은 경험하지 않은 걸로 문명을 만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건 천동설이고 지동설은 사고로 익힌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익혀진 거는 다시 글로 안 넘어간다니까. 불가역성이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천동설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가 지동설로 한번 넘어가면 죽을 때까지 다시 천동설로 갈 일이 없습니다. 이게 불가역성이야. 해능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마음만 한번 밝히면 그게 도노예요. 단박에 몰록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네 자체가 곧 붓다야. 그러니까 너를 바꿔서 계속 부처님이 되려고 하지 마. 그거 너무 힘들어. 네 자신의 본질을 봐. 그게 불성이고 그것이 네가 지금 그것을 자각하기만 하면 그게 뭐냐면
견성성불입니다. 견성성불. 그것을 자각하기만 하면 그대로 너는 붓다다. 그리고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견불성이에요. 견불성. 만약에 머리를 굴려서 아는 거는 체험으로 아는 것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잃어간다. 우리가 영어 단어 외웠다가 까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오산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명확해지면 그것도 다시는 안 깨져요. 그리고 몸으로 익힌 거라고 그래서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몸으로 익힌 것도 여러분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봤어. 예를 들면 안 탔었어. 그러면 나중에 타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아요. 물론 아예 안 탔던 거하고는 달라.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으로도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요. 영어 단어 같은 거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요. 하지만 명확한 거는 있잖아요. 체험한 것도 그렇고 이치로 이해한 것도, 머리로 이해한 것도 안 잊어버려요. 마치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한번 이해하면 다시 천동설로 안 넘어간다니까. 그게 불가역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쪽으로 넘어는 갈 수 있는데 다시 못 온다니까. 천동설을 이해한 사람이 지동설을 이해한 사람이 천동설로 넘어가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치매에 걸렸거나 지정신이 아니거나 또라이가 됐거나 몇 가지 경우 수는 있어.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꾸 뭐 매일같이 학습하면서 장기 기억을 해야 돼.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에 대해서 진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그리고 체험 중심적으로 얘기하면 폭이 굉장히 짧아져. 인간이 체험할 수, 원시사회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스마트폰의 작동 원리 이런 거 체험하고 알 것 같아? 아니야. 저런 거 있잖아. 일론 머스크. 이번에 또 엄청난 투자를 성공한 우리 머스크 선생님께서 2천억을 태워서 투자하시고 20조를 벌었다라고 하는 20조만 벌었겠어. 내가 보기에는 뭐 엄청난데. 기업가로서 그렇게 큰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분은 이렇게 양쪽으로 분산 투자를 하기 나름인데 몰빵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 정도 배짱이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몰빵하기 쉬워요. 내 총 자산이 100만 원이야. 그럼 비트코인만 사겠냐? 뭐라도 살 수 있어. 왜? 잃어봐야 100만 원. 그런데 전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인데 잃을 게 얼마나 많아. 근데 거기서 몰빵을 한다고? 와, 그 배짱은 진짜 진짜 비스트다, 비스트. 와, 이게 사람인가 싶은 정도의 진짜 대단한 분이지, 대단한 분. 근데 그런 판단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저는 그 일론 머스크 그거 생각이 되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는 게 그거 때문에 전기차 이런 건 나 잘 모르겠고 스페이스X 사업할 때 우주 로켓 이렇게 발전했다가 이렇게 백으로 돌아오는 거. 나 이거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었어. 그것도 이놈이 거지같이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깡통같이. 그래가지고 이걸 기대감 없이 보게. 저게 되겠어? 이랬는데 이렇게 가다가 날아가더니 다시 백으로 돌아오네? 나사도 못한 거를, 국가도 못하는 거를 개인이 하는 거야. 얼마나 놀라. 그런데 그런 거를 누가 체험해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으로, 머리로 때리는 거지. 그 우주 사업을 체험한 것만 해야 돼라고 하면 한 발자국도 못 간다. 반도체 체험한 거,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미개한 생각이에요. 체험한 것만 실제로 존재한다. 그 동물이다, 동물. 그런데 그게 이제 딸리는 사람들이 그 논리를 굉장히 잘 펴. 말은 잘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 그럼 한 번 더 생각하면 너는 실천하냐? 같이 실천 못할 거면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 해능 스님이 말하는 이 논리 구조는 이게 도노서를 제가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도노라고 하는 게 원래부터 이랬었던 거고, 그러니까 중생이 변해서 붓다가 되는 게 아니고 중생이 그 자체로 자기 중심만 세우고 자기 불성 본 마음만 밝히면 그대로가 곧 붓다일 뿐이다. 그래서 해능이 역설하는 거는 사실은 네가 그대로 붓다인 중생 붓다라는 사실은 그런 관점이에요. 저게 바로 육조혁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 불성이에요. 그리고 그 불성은 열반경에서 시작된다더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총 12번에 걸쳐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된 이야기, 그 깨달음의 정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거를 인도에서 논점이 됐었던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에서 끼쳤던 영향들까지 이렇게 해서 제 열반경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